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RC 천재 올류 개정판 2탄 RC 박희원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강의네요. 그죠? 무료 강의 오픈되는 거 마지막 강으로 이거 살짝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길라잡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설지로는 이래서 이러니까 정답이고 그릇된 것을 맞추는 문제이다. 이건 알겠는데 내가 그 소위 말하는 문제 푸는 짬밥이 있기를 원하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다중지문, 그 다니엘 지문은 바로 전강에서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이번 12강은 데미장식 테스트 10회에서 되게 무책임하게 이중지문 하나, 삼중지문 하나를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거든요. 일단 181에서 185번이 추려졌고요. 또 하나가 196에서 200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설명을 들으면 살 수가 없어. 제가 바로 읽어드리긴 하겠지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10회에서 적어도 181에서 200번까지 다중지문을 좀 살짝 건드려 놓고요.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이 시너지를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으로 바로 들어오시는 것이 해설지 보기보다는 요 지문만큼은 이중지문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풀고 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문풀을 할 거고요. 이중지문은 여러분 책 보면 다 나오고 시험장 가면 다 나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거 시험장 가면요. 여기서부터 한숨이 땅이 꺼질 듯이 한번 나오는데 이제 내가 빌런 되지 말아야지 그러고 덜 쉬는 거지 막 속으로 트럼 삭히듯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이미 파트 7에서 많이 노쇠했기 때문에 단일 지문에서 사람 잡아먹는 귀신 같은 막 여러 가지 지문들을 풀고 나니까 막 너무 쫄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괜찮아. 근데 막 시계 째깍째깍 이제 나 아직도 30분이나 남았어.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약간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운 지문이 한번 중간에 쑥 끼면은 이제 맥커터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 지문이 10분까지 잡아먹는다라는 기염을 토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남는다고 해서 이게 딱딱딱 자로 잰 듯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7은 평상시에 몇 분을 재고 풀어요 보다는 저는 파트 5, 6가 내가 얼마나 빨라졌게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 보고요. 여기서 얼마나 체력 낭비를 안 하는지 따라서 여기다 몰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기나긴 여정에. 그리고 읽다 보면 단일 지문이 더 감점이 있어요. 다중 지문이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다가 숨 막히는 지문은 흉물스러워. 잠깐 건너뛰고 또 할만하다. 도전 이런 거 쫙 먼저 훑어놓고 나머지를 메꿔야 되는 거가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토익이 어려워서. 근데 파트 7은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대로 풀고요. 저는 시험 분석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어야지 뭘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990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뭐 이빨 빠진 부분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파트를 잘 다뤄야 된다는 게 냉정하지만 현실이죠. 근데 950, 900 이렇게 점점 목표 점수가 이게 낮은 점수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고품격 점수죠. 근데 그거 냉정하게 말하면 깎인 거잖아요. 만점에서 깎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맥커터라고 해서 맥을 끊어버리고 흐름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모든 파트에 짱나게 껴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발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것만 틀리고 나머지를 사냥을 획득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중지문 저는 문제를 먼저 보긴 봅니다. 여러 개 봅니다. 근데 이중지문은 사실 종이값 아끼는 친환경 행보로 이렇게 지문 붙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문제 중에 한 문제는 100%, 150만 프로 이거는 양쪽 지문 같이 안 보면 네가 풀 수 있어. 이런 거 나와요. 이건 multi-cross information, 연계형이라고 하는데 연계형이 이중지문에 2개나 안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험장을 계속 가잖아요. 자주 보이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안 나온다 100% 아니야 라고 하기엔 제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몰라. 근데 하나는 거의 100%인데 저는 이중지문에서 연계형이 하나를 풀었으면 나머지 4문제는 따로 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를 풀었으면 일단 나머지는 각자의 지문에서 가져가는 포션이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삼중지문은 그 100%로 세팅된 연계형 문제가 무조건 2개가 나오는 특성이 있고요. 근데요, 이게 지금 되겠나? 얘는 연계형 확률 0%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강사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에 5문제를 다 읽는 건 안 해요.
여러분들도 시험장 가서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 하나씩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5개 다 읽어도 기억을 못해, 우리는.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얘 연계형 아니지 않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얘 좀 보소. report and email. 글의 속성 1, 글의 속성 2. 첫 번째 속성은 보고서, 그 다음 속성은 이메일이야. 이랬기 때문에 이건 보고서에서 라고 딱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 넘어가서 풀지 마. 그 안에서만 해결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계형이 안 된다는 거죠. 되겠나? 리포트가 언급하는 건데 대놓고?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suggest나 recommend 같은 어휘가 특히 suggest가 시사 암시하다의 느낌도 있는데 암시 시사의 느낌일 때는 be suggested about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suggest 누군가한테 뭐 하라고 이럴 때는 여기서는 ask, recommend 같은 권고 사항의 느낌이 있는데 권고, 제안 이런 건 지 혼자 얘기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얘가 권고했는데 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결말까지 이렇게 딱 이어준 게 아니라 얘 뭘 요청했니? 얘 뭘 권고했니? 연계빨이 많이 떨어져요. 연계형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아니올시다. 얘 절대 아니올시다. 야, 되겠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연계형이 가능할 수 있는 후보는 얘입니다. 그 중에서 2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얘죠. 이거 추론 아닌가? 이렇게 볼 줄 아는 느낌이 좀 있어야 이 토익이라는 걸 어프로치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더 뭔가 알고 푸는 느낌이 있잖아요. 추론 문제가 연계형의 담당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얘는 추론이 아니고요. 그냥 최상급으로 드러난 확실한 결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제가 봤을 때 연계형까지는 아닐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사료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연계형이던데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얘가 오히려 생김새가 더 연계형 냄새가 나고요. 일단 풀어볼 건데요. 우리 황 씨가 지가 나중에 뭐 할 거래? 모르겠어요. 저는 보기를 먼저 읽진 않습니다. 가급적. 보기를 먼저 읽지 않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100%의 보기가 있잖아요. 개수로 할까요? 100개가 있잖아요. 100개 중에 20개는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읽으면 괜히 정신 사납죠. 근데 100개 중에 한 20개에서 30개의 보기는 창조는 아니에요. 내가 지문을 열심히 읽다 보면 여기저기 나오는 단어들이야. 근데 그걸 뜯고 이어서 헷갈려라. 야, 아까 읽었던 단어랑 비스무리해. 뭐 이런 교란 작전이 좀 있고요. 그럼 이거 합하면 지분이 한 50% 되잖아요. 나머지 50% 중에 20% 가까이는 시력 검사, 보이면 딱딱딱 잡아내는 게 있어요. 근데 30% 정도는 시수를 뜨죠. paraphrasing, 단어를 바꾸기 때문에 그 바뀌어져 있는 단어의 변환술 전에 원본점이 무엇일까 대조하려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을 똑바로 읽고 그리고 지문을 제 구린 집중력과 비례하여 끊어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봅니다. 근데 제가 독해 지문을 많이 상대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익이 뭘 좋아하는지 아예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아는 저도 한 번씩 낚이는 그런 시험입니다. 체력도 많이 중요하고요. 멘탈도 잘 챙기시면서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해볼 거거든요. 걱정이 되네요. 도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이 많지? 근데 라이온소프트 Annual Customer Service Satisfaction Report 알겠고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 리포트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한다. Prepared by가 하면 얘에 의해서 작성된 이란 뜻입니다. 효린 황, 얘가 미스 황 맞죠? Deputy가 나왔네요. 국장 바로 밑에 부국장 같은 권위의 느낌이 좀 있네. Deputy가 들어가면 head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Director of Customer Relations. 잠깐만. Deputy 메모. 너무 힘들겠어요. 단어를 많이 이미 외운 사람이면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외워야 될까 막 난감하지 않아요? 이거 피땀 눈물 다 넣을 시간은 없고요. 굵직하게 빠르게 스캔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제가 써져 있으면 이 부제별로 다른 스타일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긴 하겠죠. Introduction. The following. 내가 다음에 굉장히 흉물스럽게 길게 써놓은 이 내용은 preliminary overview야. 오케이. 이거는 좀 외우셨으면 하고요. 예비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비 overview, 개관을 훑었는데 그게 예비용이야 라는 얘기는 완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preliminary가 나왔을 때는 전체가 100이면
한 20에서 30 보여주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최근 글로벌 고객 서베이 on satisfaction with our support channel 이걸 가는데 고객 서베이에 대해서 어떤 preliminary overview예요. 아직 전체 완전한 결과는 안 나온 거야.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comprehensive는 포괄적이고 전체 종합적인 느낌이 있고요. analysis에서 SIS 아니면 SES 복수 버전처럼 읽으면 돼요. analysis 이러면 이제 분석들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인 분석이고 이제 collected data 가지고 그래서 다 수집된 데이터의 포괄적인 분석이 좀 미뤄졌어요. 미안요. 일단 preliminary 먼저 technical problems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제가 리포트를 edit 편집해가지고 additional findings. findings는 설문이나 조사, 연구 따위의 성과나 결과물을 얘기하고요. 그걸 내가 더 반영할게요. 오케이. 지가 지 입으로 미래 시제를 써서 뭐 할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황씨가 뭐 할 거라고 했는지만 맞추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적어도 그렇죠. 한 문단을 읽고 나서 뭐가 나왔는지 왔다 갔다 하세요. 경박지게 왔다 갔다 하시고 대신에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쫄지 않고요. 좀 더 읽으시면 돼요. 내가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게는 좀 오바야. 리포트의 내용을 더 넣겠다고 했지. 리포트가 말로 하는 발표까지도 아니고 뭐 공식 성명서 낼 것도 아니고 사람을 왜 고용할까? analysis라는 단어는 보셨어도 analyst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 아닌데 외부 사람을. C하고 D예요. 제가 이거 표본 집단이 너무 작아가지고 더 많은 고객한테서 더 많은 응답을 내가 모아볼게요. 낚이기 딱 좋네. 근데 저는 정답 C로 할게요. 리포트 살리려고요. 저는 리포트를 에디트할 거라 그랬지 사람 더 모아볼게요 라고 안 했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파트 7이 왜 사악한 거예요? 자꾸 읽어줬던 단어를 비슷하게 넣어. 그럼 보기는 항상 껴요. 근데 collected는 더하고 명사 사이를 뜯어서 들어갔어요. 여기 collected 된 데이터는 모여진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라고 해서 결과지향점이 있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더 끌게요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정답은 C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도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고객들이 나 최상급 가장 만족했나요? 이 라이언 소프트의 헬프라인에 천만다행이지 내가 지금.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전체 내용 다 떠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재 항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요. 헬프라인은 이거거든요. 헬프라인은 도와주는 선인가요? 아니요. 전화로 하는 상담 서비스 같은 거예요. 이 헬프라인을 알아두면 왜 좋은 줄 알아요? 재활용을 해요. 토익에서. 그래서 헬프라인을 알아두면 이거 전화로 하는 거다. 알아두잖아요. A씨에 들려요. 그게. 한 번씩 들리면 얘 전화다. 고객 서비스 전화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제일 most pleased, 만족도가 높았던 것만 답으로 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satisfaction 레벨은 이 보충용 채널, 여기서 채널은 TV 채널은 아니고 어떤 고객을 위한 여러 수단 경로 채널 중에서도 요요요 헬프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satisfaction이 record high를 했어요. 그렇구나. 얘가 이제 그 high 앞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명사로 따로 쓴 게 아니라 뭘 꾸미듯이 얘가 레코드가 붙잖아요. 그럼 이거 입이 쩍 벌어져. 기록적인 거예요. 얘 역대급일걸요? 얘보다 높을 수 없어요. 이 표현이 나왔으면 얘가 답입니다. domestic customers 얘가 답이야. 무조건. domestic 무조건 답이야. 뭐라는 거야? domestic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보기를 볼까요? 와, domestic 없네. 그럼 domestic이 뭔지를 찾아야겠네. 저는 이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최상급이다.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Canadi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난리도 아니야. here in Ireland야. 여기.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여러 나라를 상대하니까 international한 느낌이 있었는데 here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여기 이곳 막 이런 삘이에요. 못 이겨요 이거. 그래서 here이 붙었을 때는 여기가 지네들의 본좌의 느낌이 있다. 그리고 여기 here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커뮤니티, local. local만큼 정 많은 표현이 없어. 그래서 local이 들어가면 이게 진해 소속인데 local 뒤에 Irish를 얘기하셨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럼 정답은 이거죠. 왜냐면 domestic은 국내니까요. domestic은 국내이기 때문에 지네 나라 얘기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여러 나라를 상대하지만 정답은 이건 거죠. 연계형 아니었죠? 보다시피. 자, 아직도 연계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기네? 많이. 길수록 우리가 숨쉬기가 힘든데요. 질문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보기보다도. 이 리포트가 언급한 게 무엇이야? Canadian customers의 satisfaction with 큰일 났네. support로 질문 끝난 거 맞죠? 얘가 훨씬 친절한 문제예요. 얘는 헬프라인으로 끝나서 그 문단만 팔 수 있게끔 먼저 세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고객 지원이라는 넓은 단어로 끝난 거예요. 문제는 여기 나오는 어떤 내용이든 이게 다 부제로 따로 타이틀이 있을 때 적어도 도입 부분을 빼고라도 이 나머지 애들이 다 전반적으로 고객 서포트의 한 예시들로 다 나왔다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고객 서포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문제보단 182번보단 83번이 넓어요. 넓은 문제 어프로치 할 때랑 좁은 문제 스파팅 하면서 푸는 거랑 그 자세도 달라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핵심 단서는 줬어요. 다른 나라 알 바 아니고 캐네디안 가지고 풀어. 캐네디안. 캐나다 사람으로 해.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캐나다를 찾겠습니다. 일단. 헬프라인. 전화로 해주는 그런 고객 지원 상담. 여기서는요. 평균적인 ratings가 평점이나 등급인데 Canadian customers have recovered after falling for the past 2 years. 그러니까 캐나다 고객들이 이 헬프라인스에 주는 평점이 지난 2년 동안은 점점 떼굴떼굴 내려가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내려갔던 후에 다시 회복 뭐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유나이트 킹덤까지 읽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유나이티드 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User forums. Satisfaction levels continued to be solid here. 이건 지네 나라. While among international. 여기 캐나다 꼈네. 어렵네. 캐나다니까 캐네디언으로 찾을게요. 아니요. Irish, 아일랜드만 지네 나라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한 번은 언급이 됐으면 다시 한번 묶었을 때는 인터내셔널에 다 끼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캐나다 나라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모든 시장 분야에서 약간 improved. varied라고 하는 거는 V-A-R-Y에서 I로 바꾸고 ED 붙은 건데 varied는 각기 뭐 다르다. 조금씩 달랐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어. live chat. 여기 있다, 캐나다. 자, 캐나다를 제외한 other countries하고 캐나다 구별합시다. 다행스럽게도 이 수치는 opposite한 direction으로 흘렀어요. 뭐랑 반대란 얘기야? opposite는 반대거든요. 국내에서는 이게 망했구나. sharp drop. 공으로 낙하를 하셨어. 라이브 챗 기능. 뭐야, 최악이야. 뭐 이런 거야. 근데 다행히도 그것과는 거꾸로 반대로 갔어요. 캐나다에서. 그럼 캐나다에서는 라이브 챗을 좋아요. 엄지척 이런 거네. documentation. 문서 관련한 서비스에서 봤을 때 캐나다. upward. 쫄 필요가 없어. upticks. 쫄 필요 없어. up은 일단 오르는 거야. 캐나다에서 올라가고 있어. 얘 최고야. 지금. 얘 약간 달랐어도 약간 올랐어. improved. 얘 여기 캐나다 전반적으로 회복해서 좀 구리긴 했다가 약간 이런 느낌. 캐나다에 관련된 건 싹 다 털어봤고요. 왜? 질문의 끄더기가 한 탭을 유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보기 A는 in line with는 뭔지 알아요? 노선을 함께합니다. 일치합니다. 잠깐만요. 도메스틱이면 아일랜드였는데 제가 지금 그 사이에 까먹었고 확인해 볼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안 읽으셔도 돼요. opposite가 나오는 순간 따로 국밥이에요. 어떤 하나의 탭에서 opposite 했다는 거는 반대 노선을 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되는 탭이 하나만 있어도 일치하는 노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뺄 거고요. 나 이거 조심해야지. 지난 2년 동안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좀 비약적으로 회복한 탭이 있었죠. 근데 2년 동안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2년 전에 처음 측정됐다는 좀 오바 아니에요? first time은 이력이에요. 그동안의 횟수가 빵번, 한 번도 안 했었는데 2년 전에 최초로 한 거야.
라고 하기엔 2년 동안 구렸었는데 라는 얘기는 4년 전에 처음 론칭해서 처음 2년은 괜찮다가 2년 동안 구렸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 2년이라는 세월만 놓고 봐서 이게 최초다는 좀 오바고요. negatively라고 하기에는 많이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technical problems를 딱히 캐나다 쪽에서 얘기 나온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서베이 이후로 모든 채널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렵네요. 상당히 어렵다 정말. 드디어 내가 연계형을 풀어야 되는군. 연계형.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면, 제가 만약에 시험장 가서 찍어야 된다면 글쎄요. 제가 항상 그때그때 얘기한 게 다르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힘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단독 문제 하나 지분을 가져갔어요. 182번이. 그래서 유일한 연계형도 또다시 헬플라인에만 주력하기에는 밸런스 붕괴가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게 저의 막 엄청난 합리적인 분석은 아니고 그냥 짬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무료든 유료 강의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실력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로버트 같은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플렉시즌, 이건 뭐야? 이런 고유명사 나왔는데, 플렉시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서비스 채널에 아마도 사용됐을 것 같은 거. 저는 플렉시즌이라는 고유명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요. 연계형이니까 어차피 네 번째 문제, 후반부 문제서부터는 여러분 밑에 지문 내려가시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를 맞이할 때는 밑에 지문 내려가면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효린이다. 황효린 씨가 아까 첫 번째 지문 보고서 작성한 애거든요. 같은 이메일 계정을 쓰는 거 보니까 동료야? 만족도 서베이 11월 20일. 브루스 프레이저. 효린이에게 I appreciate your sending over. 나한테 보내줘서 고마워요. Customer Service Survey 그거. It was disappointing. 근데 너무 실망스럽네. 왜? To see that opinions on the support we provide through Flexcision. 우리가 Flexcision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 서포트가 여전히 네거티브하네. 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왜 아직도 네거티브하지?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트라이얼 기간 때 글리치가 생긴 거 해결을 했는데도 이러네. 아유, 그래? 연계형은요, 밑에 지문에서 뭘 읽든 간에 읽기 시작하면 일단 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앙 물어가지고 위에 거랑 겹치는 거, 위에 거랑 겹치는 거. 플렉시즌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한 거에 소프트웨어 얘기를 뜰매겼고, 소프트웨어 얘기하는데 트라이얼 페리어드가 나왔거든요. 하나 좋은 거 알고 계세요? 트라이얼은 임상실험, 클리니컬 테스트 이런 느낌만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라이얼은 보통 테스트랑 상위 호환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시작했을 때 글리치즘은 결함이에요. 소프트웨어 결함 있는 걸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구려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구리대를 찾아보겠습니다. 구린 반응. 소프트웨어 글리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도입부라서 아니었던 것 같고. 만족도. 솔리드는 탄탄하고 아주 좋아. 만족도가 얘는 지금 좋아. 버그 보소. 이 버그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벌레 이런 거 아니라면 이 버그는 뭐예요? 기기적 대표적인 결함이죠. 글리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야, 얘 좀 봐라. 테스팅. 그래서 테스트가 뭐라고요? 트라이얼이요. 얘 뭐요? 글리치요. 이런 걸 패러프레이징 기술로 푼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라이프 챗이겠죠. 그래서 연계형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악에 받쳐서 그걸 잡으려고 했고 그 단어에서 파생을 시키니까 정답은 C였겠거니. 마지막 문제. 이 발신자가 이 라이온소프트 측에 뭐를 제안? 자, 이 발신자 프레이저. 라이온소프트 측에라고 한다면 이 회사 자체에 제안하는 거네요. 자기네 회사. 자기네 회사가 그러면 효린이한테만 단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유가 아니겠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운명은 운명 공동체 위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쭉쭉쭉 읽어보니까 I think we should hold off. 오케이. 구동사로 또 한번 해볼 테야. hold off는 조금 약간 postpone 하는 느낌인데요. 미루는 느낌인데 무기한으로 미루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보류, 약간 suspend, 약간 요거 사이에 껴있다 그럴까? 제가 봤을 때 이 단어의 재질은 미루거나 중단하는 거 중간에 껴있어요. 그래서
hold on, 붙잡아, 꽉 잡아. 이거 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hold on도 보르, 대기 이럴 때도 쓰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 hold on,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hold off는 조금 더 미루거나 유보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야, reflexism을 갖다가 introducing 하는 거 조금 워워 합시다. 지금 안 반응이 구려. 어디다요? 우리나라에서 반응 구린 거 먼저 봤으면 됐어. Other markets까지 가는 거는 잠깐 워워해요. Perhaps 만약에 한 6개월이나 or so 라고 하는 표현은 그 기간 정도만큼만 좀 지나면 이거 domestic customers가 조금 개선됐다는 거 확인하고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hold off의 뜻을 똑바로 아신다면 기다리자. 좀 미루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금 보류하는 게 어때요? 이때까지는 조금 미뤄두는 게 어때요? 다른 말로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지금 상황을. 막 이런 느낌. 근데 광고합시다. 되겠나? 보기는 기본적으로 앞뒤에서 구린 게 나오면 중간이 미친 감성이 있어도 답이 안 돼요. 공유하자 같이요. 좀 더 조사해보자. 낚일 뻔했지만 설베이 결과를 더 심층 분석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기 A, 이 테크놀로지가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걸 burden이 뭐예요? en으로 끝나는 거 동사 원형으로 확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other markets, 다른 나라까지 가고 다른 시장까지 가는 거 오바야 잠깐. 확장은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첫 번째 문제, paraphrasing 제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additional하고 more 이 치환된 것 같고요.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한다는 게 곧 추가하다 그 자체가 된 거죠. details는 세부 정보니까 findings를 표현한 것 같고요. 좀 너무 길게 말고 딱 그 국소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노트에 정리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정리하세요. here, in 하고 나라 나오면 그게 domestic이라는 걸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록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최상급하고 연관이 잘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세 번째 문제는 아우 나 너무했다 진짜. 근데 정답 D로 했어요. 아까 이건 전략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공통 요소로 갔고요. 이거는 저는 trial period 하고요. 테스트 표에다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glitches하고 bugs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hold off하고 wait를 정리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I think we should 이런 문체가 A씨에도 귀에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근데 I think we should 이런 거 하면 보통 suggestion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내용의 호환이. 그래서 질문에 suggest, recommend 한 사항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think라는 문체를 뺄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I think we should 이거. 3중 지문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거고요. 이메일이 2개는 되구나. 복수니까. 그리고 instructions도 복수인데 아이고. 근데 instructions는 원래 여러 지침을 담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s가 붙을 때도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이메일이 따로 옥밥으로 2개야. 얘 이메일이에요. instruction 골뱅이 이메일 계정 이메일 3 되겠나? 연계형이 첫 번째 이메일로 대놓고 얘기해놓고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보이시죠? first 이메일에 따르면 first 이메일이 같이 들어간 거 이러고 있는데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거 봐. 하나도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거 봐. 없네. 야 보이네. 얘랑 얘구나. 연계형이. 제가 3중 지문 연계형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3중 지문 연계형은 저는 시험장 가서 풀면서 동그라미에 뭐 체크도 하고 살짝 이렇게 정신 차리고 풀려고. 연계형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고 나머지 4개를 풀었으면 나 뭐 잘못 풀었나? 이러려고. 연계형 이미 2개 다 지가 풀어놓고서 얘도 연계형인가? 아 하지 마라 너 막 이러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체크해가면서 풀어요. 연계형 2개가 뭔지는 이 지문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실제 토익에서는 그게 다 안 보이고 다 애매한 느낌이 들 때도 있으니까 2개를 체크를 잘 머릿속으로 하시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첨부 파일이네. 첨부 파일이야. 이메일에 써진 내용을 물어보려면 mentioned in this email 이라고 얘기를 하지 included with라고 안 해요. included with는 attach 한 거예요. 첨부 파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volunteers한테 글을 썼는데 첨부 파일 있다. instructions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렇게만 띡 첨부해놓고 이게 뭔지 설명 안 한 애는 없어요. 반드시 바디에 내가 이거 첨부해놨거든. 이거 나와요. 이거구나. look하고 over 이도 뭐 위로 봐라 이게 아니라 review.
조금 beforehand in advance. 미리미리 사전에 조금 핸드북 내용 좀 잘 읽어보라세요. 그래야 아무것도 모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familiarize with는 그거에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volunteer들한테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부 규정들을, polices를. 그러니까 핸드북 넣은 거 아니야. 결국에 핸드북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 아니야. 이 정도면 뭐 땡큐죠. 첫 번째 문제는 정답 B로 갔고요. 근데 보기 A의 release of liability form은 좀 어려운데요. 이거요. 책임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느낌이 좀 있는 단어인데 비즈니스 용어에서 많이 써요.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막 번지 점프 하러 갔어. 아니면은 뭐 동굴 탐험 같은 거 갔어. 귀신의 집 이런 거 갔어. 약간의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상태인가요? 예. 지병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걸으실 때, 장시간 걸으실 때 다리 고통 있나? 아니요. 뭐 이런 거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약간의 마찰 사고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체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혜원.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냥 사전에 검색하면 이거 느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뭔지 알아야지 되겠는데 얘 이런 거 아니야. 좀 무서워. 정답 B로 갈 거야. 플로어 플랜은 디자인 감성. 벽면도 도면 같은 거 딱 보면, 책에 보면은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 뭐 있고 여기 이렇게 막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자신감 있게 저는 B. 두 번째 문제 first email에 따르면 by what date. 와 기한 느낌 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네 이때까지. 온라인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걸 recipients는 수령인이거든요. 그래서 상 같은 거 받는 사람도 award recipient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recipients는 이메일을 배경으로 할 때는 이메일 수신자예요 그냥. 이메일 수신자들이 온라인으로 어떤 업무를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요? 첫 번째 이메일을 보니까 얘는 12월 10일이네?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남은 지문에서요. 12월 10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12월 10일 날 글쓴 인간이 12월 10일까지 하세요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today, 오늘까지. this 시점을 쓰겠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까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by, 요일 말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때리 넣겠죠. by 7 p.m. 그럼 이게 다 오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면 얘는 답이 안 돼요. 그리고 12월 29일을 보니까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있다. 어머 얘 바이바? 얘구나 답이. 근데 please do this. 이 짓이 뭔 짓이야? You will need to create an account with Valiant, the scheduling platform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인 Valiant라고 하는 거에 계정을 만드세요. In order to begin planning your volunteer shifts. 당신의 volunteer 자원봉사 근무 같은 걸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케줄링 플랫폼인 Valiant를 계정을 파세요. 이 프로세스는 되게 간단해요. 어찌됐건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인스트럭션 다시 넣어놨고요. 빨리 하세요. 12월 8일까지? 12월 8일까지 하세요. 이때가 언제야? 너가 본격적으로 1월서부터 근무를 할 때 그 1월에 네 근무 일정에 대한 게 become available 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공개가 되거나 공유를 할 수 있거나 열람이 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8일은 1월달 근무 신청 관련 가능 날짜들이 공개되는 날짜이자 동시에 강한 시한의 바위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때까지 하시오 이런 건데요. 제가 출제를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이거마저도 말장난을 해서 no later than 정도는 한번 썼을 것 같고요. no later than이 되면 늦어도 이때까지는 그냥 바이나 얘나.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12월 18일. 12월 18일. 그래서 정답은 12월 18일로 갈 거고요. 온라인에서 태스크를 하는 게 바로 계정 파는 거죠. 어카운트.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아이디 비번 사이트 계정인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치환이 된 거죠. 드디어 제가 연계형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 연계형이 둘 다 얘가
쥐고 가네요. 미스터 리버스가. 나는 리버스를 못 읽었는데 그 리버스가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그 첨부 파일 인스트럭션 따닥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Valiant 계정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웹사이트 여기 들어가서 다음의 스텝을 따라하세요. 1, 2, 3, 4 이거 아니에요? 근데 리버스가 핵심인데 얘가 이 마지막 이메일 발신자인 것 같은데요. 얘가 열쇠를 많이 쥐고 있을 법한 지문이네요. Caleb Rivers, 얘가 Donovan, Thank you for your welcome email. I'm excited to get started at the community center.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에 새로운 발렌티어 분들께 우리 도노반 씨께서 Dear 친애하는 새로운 발렌티어, 우리 위테크 커뮤니티 센터는 기쁜 마음이에요. 당신께서 결정을 내려서 이곳에서 coming year, 글쓴 날짜가 12월 10일인데 새로운 돌아오는 해, 그러니까 1월에 내년에 발렌티어 일을 해주시기로 결정을 탕탕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환영합니다. 뭐 이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답변으로 정말 웰컴 이메일 저도 너무 신나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 있어요. 웰컴이 붙으면 절대 경험자가 아닙니다. 웰컴이 붙으면 이전에 얘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다시 오셨구나 라고 하면 본인의 눈에 again 아니면 welcome back 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환영 이메일을 받았고 첫 번째 글에 new가 붙었으니까 얘는 신규예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얘를 경험자처럼 둔갑시키는 건 토익에서 아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보이면 치우시면 되고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 run하고 into가 붙으면 아까 hold하고 off가 붙듯이 의미가 조금 생성된다. 달리기 하다보다는 뭔가 bumper처럼 뭔가 부딪히는 느낌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겪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I'm running into an issue with a sign-up process for Valiant. 등록 과정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I can't seem to verify my email address. 제 이메일 주소를 verify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핸드폰 번호 인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인증 누를 때 뭐 이메일 이거 본인 이메일 맞는지 확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verification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When I click on the link, 제가 verification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할 때 아무 일이 발생이 안 되고 어떻게 도와줄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에 얘가 문제점 먹은 상황은 뭐다? 링크 클릭하면 일단 동결이야. 링크 클릭한 순간 모든 것이 억장이 무너져야 돼요. 연계형입니다. 연계형 문제를 어프로치할 때는 항상 후순위에 있었던 지문, 더 뒤에 있던 지문에서 뭘 읽을 때든 계속 대잡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링크가 사단이에요. 링크가. 개인정보 주세요. Terms and Conditions는 계약서의 약관이나 조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메일 베리피케이션 페이지가 뜰 거예요. 베리피케이션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클릭 링크 하시오.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라니까요. 얘 지금요. 이메일 받았어. 그래서 이메일에 링크가 왔어. 근데 클릭했는데 먹통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정답이 얘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겹치는 걸 여러분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겹치는 거를. 무조건이야. 어느 단계를 완성을 못한 거야? 4단계. What area Mr. Rivers volunteered? 얘 어느 영역에 volunteer 한 거네요? 근데요. 지금 방금 이 지문이요. 두 번째 지문하고 세 번째 지문 연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도 리버스가 주인공이니까 세 번째 지문은 끼고 가야 될 텐데요. 연계형이 2개 나오는 3중 지문은 똑같은 지문 2개로 안 될 건데. 근데 얘는 계속 껴야겠다. 리버스 때문에. 그럼 이건 무조건이네요. 첫 번째 지문하고 세 번째 지문을 연계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느 지역보다는 영역 분야에 이 사람이 자원봉사 몰라요. 근데 이제 내용 볼게요. 여기까지 애로사항 저희 잘 읽었고요. I also have a question related to Valiant. 그리고 이 Valiant라고 하는 이 스케줄링 플랫폼에 대해서 또 문의할 게 있는데요. The school district. 디스트릭트가 왜 나왔지? 이게 이제 the whole universe 이런 식의 globe 같은 지구는 아니고요. 이게 회사들이 따닥따닥따닥 몰켜 있는 곳. Business district. 아파트 상가들이 따닥따닥 불켜 있는 곳. Residential district. 약간 이런 지역 구조의 느낌이 좀 있거나
특정 커뮤니티적인 느낌을 좀 주는 단어인데요. 스쿨 디스트릭트가 커뮤니티 지역사회 발런티어링을 50시간은 무조건 요구하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졸업하려면 제가 50시간은 봉사를 채워야 되거든요. 학생이야? 학생이야. 졸업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이미 졸업한 인간이 얘기하지 않아. 제가 봤을 때 학생인 것 같고요. Should I track my hours myself? 근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거를 오늘 2시간 일했고, 가만있어 봐. 오늘은 내가 또 도파민 있게 3시간 했고, 가만있어 봐. 오늘은 1시간밖에 못하고 체력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이런 게 정말 1시간 더하기 3시간 더하기 2, 이거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다 합산해 주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I look forward to saying hello when you stop by. stop은 들르다, 방문하다. by가 붙으면. 그래서 멈추다가 아니라 방문할 때 룸 104? 알았어. 아까 내가 살짝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룸 번호 막 얘기하던데. Youth programs, 청소년 프로그램, senior, 노인분들 전용 프로그램, 푸드뱅크는 이제 음식은행이라고 이야기보다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음식 관련된 물자들을 가지고 그거를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느낌까지 다 할 수 있는 구역을 푸드뱅크라고 했을 것 같고요. Building and grounds, 건물과 땅들보다는 건물이나 그냥 그 지역의 어떤 존과 부지들과 그 구역들 뭐 이런 거 알았고 나름 104. 그러니까 저는 푸드뱅크 쪽에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C겠네요. 연계형 아닙니다. 근데 what is suggest about? suggest about이 원래 연계형으로 잘 나오거든요. 출업 문제가. 근데 얘는 연계형이 될 수 없어. 세컨드 이메일에서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have pp는 해왔어. 해본 적이 있어. 최근에 해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 인제 새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 volunteering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얘는 newcomer를 쓰고 얘는 웰컴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서부터 일을 시작할 거고 얘 아직도 12월에 글 쓰고 있어요. 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험과 연륜, 세월이 쌓인 것처럼 하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와서 오바예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경우에 경험을 있는 사람처럼 둔갑하는 경우는 아주 비일비재해요. B는 안 되고요. 도너반 씨하고 여러 이메일을 주고받기엔 도너반 씨가 웰컴 이메일 한번 그냥 전체로 그냥 보낸 것 같은데. 발렌티어들 싹 다 묶어서. 저기 보내주신 이메일 중에 2월 17일자, 12월 5일자, 12월 3일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결국에 여러 이메일을 주고받은 쫀득함은 없어요. 제가 50시간을 꼭 채워야 될까요? 50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스쿨 디스트릭트는 제가 그레주에이트 하려면 이런 느낌? 제가 졸업하려면 졸업 제한에 걸려서 토익 850이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 아직 학생이에요. 그리고 district가 들어가면 전 세계 이 나라 전체가 아니에요. 그 지역 존의 느낌이 강하다 그랬죠? 로컬 붙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A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기 뒤에 commitments라고 하는 건 얘가 뜻이 많아요. 전념이나 헌신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의무에도 써요. 제가 일을 계속은 못하고 왜냐면 제가 저녁마다 다른 데 가서 봉사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other commitments가 잡혀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other volunteer commitments가 있다는 건 지금 얘가 volunteering을 2잡, 3잡 하듯이 이거저거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A가 정황상 제일 맞다. 결국에 연계형을 판단하고 아니고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데자뷰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냥 그 지문만 딱 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질문이 어떤 특정 탭을 물어봤는지 전체의 내용을 훑어서 찾아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질문의 단서가 있고 paraphrasing 정리를 꾸준하게 해서 소설을 내가 쓰는 걸 막으면서 단어 치환되는 걸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독해는요. 이거는 뭐 바뀐 게 없다시피 해요. 근데 attach하고 included with는 조금 파생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도 뭐 바뀐 게 없다시피 해요. 근데 account가 이제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온라인상의 어떤 계정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치환된 게 있긴 해. 이거는 뭐 바뀌었다고 보기 애매하긴 해. 클릭 a link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얘도 뭐 바뀐 거는 결국에 얘가 좀 그나마 바뀐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district
하고요. local도 정리하시면 좋고요. in order to graduate를 쓰고요. graduate를 쓰고요. 거기다가 student라고 써놓으세요. 훨씬 좋잖아.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풀어드릴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로도 혼자 책으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덜 깝깝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파트 7을 좀 어프로치하면서 단일 지문, 다중 지문 다 이 책이 좀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어려운 게 실제 시험에서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거나 이것만큼 나오는 경우는 없지 않나. 저는 매번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늙어가면서 이런 지문이 맥커팅하는 거 저는 진짜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는 현상은 아닌데 중간중간 계속 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잘하고 싶은 욕심에 이 책을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쉬운 거로만 하고 가면 이런 피키한 상황에서 내가 대비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공부한다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거보다 쉬운 지문도 많이 나올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고,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지문도 많고요. 근데 이런 거 나도 풀 수 있게끔 뇌를 확장하는 연습 중이세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정리를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이 이거 올라가고 나면 실전 토익 천재 2탄 무료 강의는 종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또 까먹은 거 있으면 다시 확인하시고 리뷰를 꾸준하게 파트별로 특성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채널과 여러 가지 좋은 강의로 또 다른 기회와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